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금값이 정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뛰었는지,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숫자를 통해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4.81%. 이게 오늘 딱 하루 만에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기록된 상승률입니다. 와, 이건 평소랑 비교하면 정말 이례적인 급등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숫자를 시작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금값이 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폭등을 했고, 이 현상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유들을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오후 기준으로 나온 공식 가격대부터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숫자를 봐야 감이 오니까요. 보시면 국제시세나 국내 은행, KRX 금시장 가격이나 다 그램당 25만원 초반대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기준 가격이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금을 살 때 적용되는 가격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걸 우리가 흔히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내가 금 한 돈을 살 때 내는 돈이랑 팔 때 받는 돈이 거의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금을 거래할 때 실제로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뛰었냐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오늘 금값 급등을 만든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랄까,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사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 그리고 시장에 퍼진 공포심리, 이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요인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60원대까지 올랐어요. 국제 금 가격은 달러로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금을 살 때 내야 하는 원화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시장 심리입니다.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실물금을 사려고 달려들면서 소매 프리미엄이 확 붙어버렸어요. 이 프리미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그 스프레드를 더 크게 벌려놓는 주범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온 가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세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가격이 살짝 빠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냥 옆으로 쭉 가는,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다음 뉴스가 나올 때까지 눈치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졌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단타, 즉 단기 트레이더라면요, 지금은 그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얼마에 팔지, 얼마에 손절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특히 돈 빌려서 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을 땐 시간을 나누는 것, 즉 시간 분산이 핵심이에요. 한 방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투자하려던 돈의 일부 한 30% 정도만 지금 사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프리미엄이 좀 가라앉거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를 노리는 거죠. 혹시 나는 금 투자 완전 처음인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은 막 뛰어들 때가 아니라 배울 때입니다. 아주 소액, 예를 들면 금 1g 정도만 사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통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황금률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금을 샀다고 칩시다. 오늘 금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판다고 하면 오히려 15만 2천 원 손해를 봅니다. 왜? 바로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스프레드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아주 명확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저 가격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재무 목표를 따라가고 있나요?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목표가 투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위에서 버티고 있다. 아니, 이 숫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우리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은 바로 이 숫자 1465원에 쏠려 있습니다. 환율이 딱 이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지금 말 그대로 숨죽이면서 이 숫자가 과연 어디로 튈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420원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450원을 넘어서 1467원까지 그냥 치솟아 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40원 넘게 정말 순식간에 급등한 거죠.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좀 뚫고 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아주 명확한 5단계 로드맵을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요약해보고 근본 원인이 뭔지 파헤친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환율을 딱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는 안 무너질 거야 했던 심리적 지지선 1400원대 있잖아요. 이제 그건 잠시 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룰이 바뀌었거든요. 네, 맞아요. 시장은 이제 고점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이라는 이 높은 구간에 딱 갇혀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개념부터 머리에 싹 넣고 가야 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뛰어오른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우리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근본적인 힘,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화의 약세를 만든 주범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날아온 외부 충격, 즉 배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 국내 요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시장에 패닉을 일으킨 바로 그 시장 충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외부 요인부터 볼게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이걸 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막 팔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입니다.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입니다. 바로 금리 차이인데요.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여러분이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더 낮은 원화에 굳이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겠죠.
바로 이 금리 차이가 구조적으로 원화를 계속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지금도 힘든 우리 국내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바로 시장의 충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내외 악재가 딱 합쳐지니까 시장이 그냥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5% 가까이 폭락했고요. 원화는 1460원 선을 정말 속수무책으로 내주고 말았죠. 여기에 언론에서 더 오른다 하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봤으니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그럼 내일 시장을 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나쁜 소식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원화가 다시 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다시 스르륵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려면요, 일단 중동 분쟁이 좀 잠잠해지고 유가도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1450원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럼 달러가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나눠서 환전하기에 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달러 투자자분들은 일단 추가 매수는 멈추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원화 약세가 멈추기는커녕 환율이 다시 저 고점인 1470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은 분쟁이 더 커지거나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는 금리 안 낮춰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바로 평정심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막 따라 사는 거 절대 금물이에요. 환전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오늘 조금, 다음 주에 조금, 한 달 뒤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3분의 1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딱 잃고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로 쭉 가지도 않고 아래로 푹 꺼지지도 않고 1450원 근처에서 그냥 지루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죠. 시장이 계속되는 악재에 어느 정도 좀 무뎌지면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땐 단계적으로 오를까 내릴까 이걸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요, 그냥 매달 또는 매주 딱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적립식 전략으로 내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잠시 나무가 아니라 숲을 좀 봐야 할 시간입니다. 매일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환율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라는 더 큰 그림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자료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또 비싼 에너지 수입 부담 같은 걸 생각해보면 당분간 원화가 다시 예전처럼 강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1,400원대 중후반이라는 환율 수준이 한동안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점검해보고 가시죠.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외부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재무 상태입니다. 어떤 전략을 쓰기 전에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지? 내 빚은 얼마나 되지? 내 전체 자산은 어떻게 나뉘어 있지?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 탄탄한 재무 상태야말로 모든 투자의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기초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